막혔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뭐 넘기는 거 말고 일단 겨우 다시 돌아왔다는 전제 하에 일단 찍풀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일단 풀긴 풀어야 되잖아. 점수 받아야 돼. 그래서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찍풀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막 이거를 예쁘게 포장하시더만 감각적 직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진짜. 감각적 직관을 푸는 거. 근데 이 찍풀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아까 이제 시영이가 먼저 왔을 때 잠시 얘기해줬는데 특히 생물 킬러는 어떤 식으로 된 문제 푸는 양상이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일단 답이 있어. 그리고 이 답을 내가 얘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부터 쌓아가는 거야. 풀이들을 하나씩 쌓아가 이렇게 쌓아서 도달하는 거야. 너희들 풀 때도 유저는 특히 뭔가 단계가 여러 단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치? 근데 저 찍풀을 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저 찍풀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요때 하면 요때 찍풀 하잖아? 사실 큰 문제가 없어. 왜냐? 찍풀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야 내 풀이가. 그래서 얘가 무너질 수가 있어. 무너졌어 만약에. 무너졌어도 그냥 다시 바로 하면 돼. 이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보통 문제가 시작할 때부터 안 볼 때가 제일 큰 문제 아니야? 특히 유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첫 번째 단추는 끼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유평 막전이에서 내가 시작점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지점을 잡았어. 근데 그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많이 했냐면 이번에 특히 두 번째 단계부터 찍풀을 했어. 찍풀. 근데 이게 맞으면 그거는 이제 감각적 직관이라고 포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러면 시험장에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무너져. 너 다시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너 이미 여기까지 쌓는데 시간 이미 다 썼어. 그럼 너가 이거 다 쌓을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쌓는 만큼 그 시간만큼 딴 걸 못 풀게 된다.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하나를 남겨놨지. 너희들이 학습을 할 때는 그리고 뭔가를 학습하고 나서 그걸 시험장에서 적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풀이는 뭐냐면 선생님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논풀이 논풀. 시험 혹시 뭐의 줄임말일까? 얘는 찍어서 풀기, 얘는 논리적으로 풀기. 논리적으로 풀기거든. 이 논리적으로 푼다는 거는 뭐 진짜 많이 들어봤겠지만 먼저 완벽하게 푸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일단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계에 있어서 얘를 완전하게 못 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얘가 깨질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야. 논풀도 기류할 때 있어. 기류 같은 거 칠 때 있단 말이야.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먼저 해본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왜 논풀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거는 내가 두 개 중 하나 해본 다음에 하나가 확실히 아니야. 지금 A, B라는 두 선택지가 있어. 지금 하나의 단계에. 근데 B를 해보니까 B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A지. 무조건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논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거야. 믿고 갈 수 있는 풀이. 모든 거는 사실 실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물론 통제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아무리 신경 써도 안 되는 영역이 좀 있긴 해. 근데 그거 말고 너희가 시험장에서 느낄 때가 있잖아. 내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일단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 그런 걸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쌤이 찍풀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1단계나 2단계에서 제발 하지 마. 1단계, 2단계에서 하지 말고 요때는 괜찮아. 요때는 거의 다 온 거 같았을 때 거의 다 온 거 같으면 사실 너희도 알잖아. 대충 끝났다. 근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때만 찍풀 해. 빠르게 하려면 쌤도 그렇게 하거든. 쌤은 사실. 근데 너희들이 중간부터만 이걸 찍풀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이게 찍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애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망 진짜 개망. 이렇게 했을 때 실수도 제일 많이 나.
쌤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냐, 빨리 수업해라, 뭐 이따 얘기 왜 하고 있냐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쌤이 지금 쌤은 재수를 해서 이제 부산대 의대를 갔거든. 근데 쌤 현역 때 쌤 학교는 해운대 고등학교야. 현욱이도 해운대고 선배거든. 근데 근데 내가 해고에서, 해고 자사고잖아. 그거 알지? 해고에서 이제 전교 4등이었어. 전교 4등이었거든. 해고는 이제 손가락 안에 요즘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안에 들면 이제 내신으로 가. 한마디로 학종 수시로 가는 거지. 학종으로 갈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이미. 근데 또 6평, 9평에서 정시도 의대 성적이 나오네? 뭐야? 쌤은 이제 큰 걱정 안 했지. 근데 수능 때 어떻게 됐냐면 개망했거든. 수능 때. 근데 수능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수학이 96점 밑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평가원에서. 그리고 항상 40분 정도 남겼었고. 근데 수능에서 처음으로 수학이 80점이 나온 거야. 2등급이지. 내 인생 첫 2등급이었어. 국어도 2등급. 영어는 내가 너무 잘해서 그거는 이제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생물 2, 화학 1. 이 생물 2랑 수학 2가 제일 충격이었어 나는. 원래 국어 사실 원래 못했거든. 근데 이거는 재수 때 해결했고. 요것들이 제일 큰 나는 충격이었던 게, 내가 이때까지만 해도 수학 196, 생물 50점, 47점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이때 왜 처음 망했냐면, 내가 운이 나빠서 그랬냐? 그게 아니야. 내가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걸 끌고 갔어. 뭐냐면 난 6구 때까지 그냥 개같이 찍풀만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 있잖아 분명히. 근데 난 그런 거 공부 안 했어. 왜냐하면 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한다고 했잖아. 쌤은 완전 이과형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진짜 개빨라요. 나도 근육을 정말 잘해. 왜냐면 계산이 빨라가지고. 근데 이거를 유전에도 그렇게 푼 거야. 그래서 다 찍어서 풀다가 수능 때 요게 망가졌어 갑자기. 근데 요게 하나까진 괜찮아. 근데 한 두 번째도 살짝 뭐지? 잠깐만 이렇게 연달아 오더라고. 그러니까 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 생물 2가 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수를 했다는 건 대학을 못 갔다는 뜻이겠지. 근데 1차로 이제 울산대 의대, 부산대 의대, 가천대 의대를 붙었어. 근데 최저도 다 떨어졌거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한 문제 차이였어. 수학 한 문제 더 맞춰도 갔고, 생물 한 문제 더 맞춰도 갔고, 국어 한 문제 더 맞춰도 갔고. 진짜 그 경기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뭐지? 내 인생. 그래서 딱 생물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모든 풀이를 이걸 다 버렸어. 왜냐면 산수는 진짜 하기 쉬웠거든. 찍풀 다 버리고 다 논풀로 최대한 해보자. 논풀 한다는 거는 내가 막혔을 때 있잖아. 막혔을 때 찍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근데 일단 찾아보려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자가는 거. 그래서 각 단원별, 예를 들어 유전 같은 경우에는 유전 같은 거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 막혔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개념들을 다 따로 정리를 했거든.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걸 심어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수능에서는 사실 잘 쉬우면 그냥 풀면 돼. 막혔을 때 제일 문제라니까. 근데 막혔을 때 너희가 어떻게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주려고 해.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일단 너희들이 하려면 그냥 쌤이 계속 던져준다 해가지고, 너희도 어차피 수업 많이 들었잖아. 생물 수업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래도 이게 다 온전히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뼈대가 잘 잡혀 있어야 돼. 어떤 본질이라는 뼈대에 맞춰서 이게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는 거야. 이런 스킬들 같은 거. 그러면 완전 완벽한 수능에서 이제 50점 맞을
친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쌤은 조금 이런 빌드업을 좀 해보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먹혔어. 그래서 쌤 재수 때는 이제 재수 수능 때는 50점 받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5분 남겼고, 그렇게 끝이 났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대학 가고 나서 뭐 시대인제 가서 막 조교하고 막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더 친해지고 또 썰을 풀도록 하고, 이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앞에 거는 개념이니까 쉽게 놔두고 일단 근육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이 페이지 한번 보고만 있어봐. 자, 봅시다. 쌤이 아까 뼈대 만든다 했지. 그 뼈대를 일단 먼저 세울게. 근데 뼈대는 사실 너희가 들으면 너무 쉬워. 근데 그걸 내가 딱 너한테 너 근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근육 문제 핵심. 쌤이 아까 근육 문제 핵심 뭐라 했어? 변화량이라 했지. 그치? 이 변화량을 사실은 계산하는 거야. 사실. 그러면 이 변화량이라는 자체가 그럼 뭔가 변화한다는 거잖아. 그치? 뭐가 변하는 건데? 길이가 변하는 거 아니야? 뭐의 길이가 변해? 뭐가 변? 어떤 길이? 어떤 길이? 근육? 근육은 너무 큰 범인데. 자, 우리가 보는 길이는 근육 원섬유의 근육 원섬유? 그것도 근육 원섬유 중에서 하나의 마디의 길이를 보는 거지. 이걸 왜 굳이 물어보냐면 하나 확인해 보려고. 너희들 개념은 쌤이 안 봐줄 거, 그러니까 수업시에 안 다룰 건데 확인만 해볼게.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지. 근육 원섬유 하고 뭐가 또 있어? 근육 섬유가 있지. 얘네 차이가 뭐야? 누가 세포야? 밑에 거. 얘가? 그럼 얘는 뭐? 얘는 뭐야? 뭘 보려고? 자, 일단 얘가 얘 포함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일단 말 그대로 세포 맞아. 시험이 말해. 얘는 단백질이야. 그냥 개념적인 것만 한번 챙겨줘. 왜냐하면 시험에서 어떻게 많이 나뉘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 뭐 어떤 세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틀린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 내가 그런 거 많이 틀렸었거든. 조심하라고. 그리고 팁을 주자면 원섬유잖아. 세 글자, 단백질 세 글자, 섬유 두 글자, 세포 두 글자. 이런 식으로 가져와. 어쨌든 이거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고. 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에 대한 변화량을 보는 거야. 그럼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해서 보면 되겠지. 자, 우리 다 아는 개념이니까 그냥 너희들이 대답하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볼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전체 뭐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뭐라 불러? 어? 어? 잠깐만. 시험아 이거 뭐야? 알파벳으로요. 알파벳으로 말해. X. 너희 왜 그래? 잠깐만 갑자기 왜 이래?
X 되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갑자기 무섭잖아. X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뭐라 해? I. 여기부터 여기는 A네. I대는 잘 안 쓰긴 하거든. 왜냐면 I대는 보통 한쪽만 보잖아. 근데 두 개 다 있으니까 잘 안 쓰긴 해. 근데 X대랑 A대는 오늘 시험에도 몇 번 나왔는데. 자, 오케이. 이것도 개념이고.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시험에서 보통 어떻게 나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치? 그리고 요것들의 길이의 변화량을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치? 요런 것들을 자 일단 얘는 파트인데 우리는 근육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수축 상황을 보는 거야. 그치? 당연하지. 그럼 근수축 상황이라는 거는 실제로 근육을 수축하는 거야. 자, 뭔지는 알겠지? 자, 뭔지 알겠지? 여기 근육, 여기 있는 근육들 볼까? 혹시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알아? 근육아? 큐? 큐? 뭐요? 삼두. 얘가 이두고 얘가 삼두야. 그냥 둘 중 하나라고 해보자. 얘는 그냥 애들 요거만 계속 많이 봐가지고 요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진짜 근육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만약 여기 해당하는 애를 상. 오케이. 그럼 여기일 때 우리 근수축 상황을 본다 했잖아. 얘는 어떨 때 수축해? 내릴 때. 팔을 이렇게 내릴 때 여기가 이렇게 쪼여지잖아. 너희들 항상 문제 풀 때 이거 쪼여지는 상황일 텐데 그게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애들이 요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한번 기출에서 이게 처음 나온 적 있거든. 이 그림. 그 전까지 항상 이것만 나왔었어. 근데 이거 처음 나오니까 애들 완전 당황했었어. 이런 거에 당황하면 안 된다. 너희들 수능 때도 분명히 지금 공부하는 것 말고 새로운 자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원래 아는 개념에 입각해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그때. 그때 막혔을 때 뚫고 나가라. 어쨌든 수축 상황을 보는 건데,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쌤은 추천하는 게 수축일 때를 전제로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수축이라고 전제했을 때 만약 기역은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돼? 길이가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니은 디귿 순서대로 어떻게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길이는 시영, 요 길이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 그치? 요런 것들에 당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일단 변화량에 대해서 보고 있다 했지만 어떤 걸 같이 활용하냐면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변하지 않는 애들이 뭐냐? A 대 다른 말로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치? 기본적으로 필라멘트의 길이는 안 변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이 길이 안 변해. 얘네는 변할 수 있어. 이 사이의 구간들은. 근데 얘네들 필라멘트는 안 변한다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거든. 오케이? 얘 조심해줘. 그리고 이 그림을에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계산할 때 있잖아. 이 그림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러 갈 건데 5번부터는 살짝 보자면 5번 너무 쉽지? 5번에서 봤을 때 일단 기억에 근육 섬유는 여러 개 핵을 가진 세포이다. 그치? 세포 맞지? 그리고 하나 가져갈 거 근육 섬유는 다핵세포라는 거. 이건 그냥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다핵세포라는 거는 시험장에서는
세포 자리를 잘 봐줘. 근육 원섬유는 세포이다 하면 틀린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쉽지. 뭐 여기 A대가 어둡고 I대가 밝은 건 알지? 암대 명대 이렇게 해가지고 6번 넘어가자. 6번이 이제 변화량 계산의 기초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일단 자 그 문제를 읽어볼래? 자, 너가 실전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걸 읽는 이유는 정보 챙기려는 거 아니야? 그치? 정보 챙길 거야 우리.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가서 정보를 챙길 거야. 개념들 뺐고. 얘가 1번 블럭이다. 우리 아까 싸워간다 했잖아. 정보 챙기기가 이 1번 블럭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요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어떤 정보여야 돼? 우리가 활용할 정보를 모두 챙겨야 돼. 자, 기본적으로 너희들 막힐 때 많은 경우에 조건 하나를 안 챙겨가지고 안 풀릴 때가 많거든. 그리고 생물은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써야지 풀리도록 설계돼 있어. 수학은 뭐 요즘 가끔씩 약간 과조건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생물은 기본적으로 과조건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모두 써야 돼. 그럼 너가 맡겼을 때 혹시 내가 정보를 다 안 쓴 건 아니지 한번 생각해줘. 이 활용할이라는 말을 굳이 왜 했을까? 너가 딱 필요한 것만 보는 거야. 너가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거야. 자, 6번에서 보면 이 첫 번째 문장 읽을 필요 있어? 필요 없지. 골격근은 근육섬유 답을 구성되어 있고 안 읽어도 돼. 처음에 넘기라고 저런 것들. 그러면 쌤 시선은 처음에 어디에서 갔냐? 일단 그 다음 것도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X 쳐도 돼. 그러니까 너희 머릿속에서는 그냥 후루룩 읽어 나가는 거라. 그렇지? 그리고 이제 표 정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절의 그림이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부분에 조금 더 뭐 적혀 있는데 구간 기역은 요거는 사실 다 이 그림 속에 다 포함된 내용이잖아. 요것도 필요 없지. 근데 마지막 문장은 해줘야지. A일 때 니은 플러스 디귿은 0.6이고 A 시대의 길이는 0.2다. 요건 정확히 좀 할게. 보면 6번을 봤을 때 아까 했던 거지? 그림. 자, 여기에서 기울이 여기야. 니은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디귿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게 x 길이가 2.2.0. 그리고 밑에 a일 때 니은 플러스 디귿의 길이가 0.6이지. 이걸 추가로 적어주는 거야 그대로. 그리고 H대의 길이, H대의 길이는 일단 놔둘게. H대의 길이는 0.2다. 지금 계속 보이겠지. 자, 여기에서 볼 때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 했어? 수축 상황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이 근육 문제를 보면 그럼 바로 변화량부터 적어줘.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플러스 1. 그리고 디귿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니은과 디귿 같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니은을 생각하면 돼.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 플러스 디귿이라 돼 있는데 그냥 니은이라 생각하면 2니은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0.4.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이 H대 이 길이가 나와 있지 지금. 한번 봤을 때 일단 기읍, 고혈근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 핵을 가진 세포이다. 맞지?
니은 구간 기역의 길이는 기역의 길이를 보래. 기역. 시영아 기역 어떻게 구할래? 그렇지. 자, 너희들이 여기에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도 변화를 다 표시를 해줘. 수축 1대1 전제로 하고. 그럼 수축 1대1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디로 수축하는지가 적혀야 돼. 그리고 수축 방향. 그러니까 수축 방향을 잡아주고 뭐도 잡아줘야 돼? 변화량까지만 잡아주면 끝이야. 근데 두 개만 주면 돼. 그치? 그럼 사실 니은에서 기역의 길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그치? 얘가 변화량 알잖아. 그리고 수축 방향도 알아. 지금 얘가 플러스 수축할 때 플러스여야 돼. 근데 지금 이쪽으로 수축하고 있잖아. 그냥 당연히 더 커지겠지. 너무 당연한. 디귿은 어떻게 했어? 동우가? x에서 니은 두 개 뺀 거지. 그치? 근데 요거 할 때 지금 물어본 건 B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애초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A에서 똑같이 하면 돼. A에서 지금 X가 2.1 나와 있지. 0.3 빼줘도 되겠지. 쉽지 이거는. 자, 7번. 7번에서 딴 거는 사실 내일 너무 간단하지. 그냥 얘 자체로 이 문제에서만 좀 보면 일단 지금 시점 A에서 A랑 B가 있는데 수축 방향 어디 쪽이야? 밑으로지. 왜냐하면 x는 마이너스 2 적어주고 기니디 뭐라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적어주고 그 상황에서 변화량은 얼마야? 우리 두 가지만 잡아주기로 했잖아. 변화량이랑 수축 방향. 그치? 델타가 얼마야? 0.4.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가 디귿의 길이가 0.2래. 어디서? B에서. 그럼 디귿만 한번 해볼까 같이? 지금 x 길이랑 AB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디귿이 있지. 근데 디귿이 B일 때 0.2, 3.0, 그다음에 2.2. 수축방이 있죠. 그다음에 얘는 변화량 위에 적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델타는 아까 0.4. 디귿에서 기역 플러스 미음분의 디귿이 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B일 때가 A일 때의 5배. 나도 있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했어? 기본적으로 기역 플러스 니은은 변하지 않지.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율이잖아. 얘가 얘기하는 게 B일 때 A일 때 5배라는 거 5대1이라는 거지. 요게. 근데 얘는 변하지 않아. 비율에서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런 선지 털 때도 있잖아. 요거를 그냥 각각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한 걸 주면 고정돼 있는 거 있지. 고정돼 있는 걸 그냥 제외해서 생각해. 왜냐면 어차피 다 동일에 날라가. 그럼 디귿분의 1이 5대1이잖아. 분모 있는 걸 다시 올리면 비율은 어떻게 되냐? 1대5가 바뀌어. 요거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봤을 때 얘네가 둘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여기 1.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대5 맞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비율선지 같은 게 많이 나올 거거든 생물에서는. 근데 이런 비율선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비율을 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많아. 이런 셈은 비율 컨트롤이라고 하거든. 이게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생물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쓰였는데 화학에서 되게 중요해. 화학이 네 화학할 때 비율 되게 많이 나오잖아.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생물에서. 오케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애들 그림에서 잘 확인해 줄 거야. 자, 그리고 8번을 가볼까? 빠르게 합시다. 팔 번 문제 한번 보고 있을래? 자, 8번도 지금 사실 다 똑같은 거. 근육은 진짜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근육 앞에 계산이잖아. 계산하는데 뭐 두 개만 아까 체크달라 했어?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변화량으로 시작해야 돼. 변화를 시작하고 수축 방향이랑 그리고 데이터 요 두 개만 나오면 끝이야 사실. 요거 두 개, 그러니까 너희가 목적성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근육 풀 때 막히잖아? 그럼 얘네 두 개를 떠올려줘. 내가 혹시 두 개 중 안 돼 있나? 그럼 이거 봤을 때 수축 방향 잡을 수 있지 않아 바로? 뭐 보고 잡을 수 있어? 일단 변화를 다 적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기억 마이너스 2은 얼마야 변화량?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디귿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8번이 사실 너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요게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야. 보통 이런 것들을 추론해야 되거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근데 얘는 다 나와 있지. 계산만 조심해 주면 돼. 자, 근데 아직 수축 방향까지 하자면 플러스 2잖아. 이게 수축했을 때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면 수축이 여기야 이렇게야. 밑으로야 위로야? 밑으로지. 위로야 밑으로야?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사실 7번 문제랑 다를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시점이 여러 개 나온 거거든. 근데 애들이 시점이 여러 개 나오면 약간 약간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수축 방향을 잡아주면 돼. 그리고 팁을 주자면 이게 항상 이렇게 매끄럽게 쭉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T1, T2, T3가 있는데 T1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 T1, T3, T2면 어떻게 해요? 쌤? 그 너무 헷갈리는데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T1에서 T3, T2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냥 판단하면 돼. 그렇지? 사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네 사이에서 변화량이 있고 얘네 사이에 변화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각자 따주면 돼. 그건 잘하는 거 같던데. 자, 여기 0.2잖아. 마이너스 1이 0.2니까 플러스 2 했을 때는 이제 1.4겠지 여기가. 그렇지? 그럼 여기도 쭈루룩 한번 불러볼까? 쳐볼까? 2.6 2.2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얘네 사이에서도 판단하는 거지만 얘랑 얘 사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자유자재로 하는 게 결국은 그 6A의 핵심이야. 뭐 얘에서 얘로 바로, 얘에서 얘로 바로가 된다고. 이게 바로가 되면 여기도 바로 적을 수가 있잖아. 얘에서 얘로 바로 적으면 얼마야? 0.3이라는 게 하면 8, 0.8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1.0이야. 차이를 보는 거야. 차이랑 델타를 비교하는 거야. 얘가 2델타지 사실. 그러니까 0.5씩 그냥 추가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8번도 빨리 넘어가고 9번 봅시다. 는 딱 뭐가 차이냐? 앞에서는 사실 기니 D를 그냥 다 줬었지 위치를. 근데 드디어 그게 나왔어. 매칭하는 문제야. 그렇지? 똑같아. 너무 쉬워. 자, 뭐부터 해야 돼? 변화량부터 적어줘. 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변화량 적으면서 그냥 같이 읽어. 그게 제일 쌤 빠르더라고. 그래서 변화량 적으면서 뭐 그림 가는 팔을 뭐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읽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리고 얘가 드디어 그게 나온 거잖아. 8 한 거 있지? 8. 얘가 지금 8이 이렇게 좀 간단히 표현할게. 미안하다. 나의 그림 실력 부족이야. 자, 여기가 P래.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1, 2, 3이라 돼 있어. 1, 2, 3. 근데 자 봐봐. 쌤이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우리는 쌤이 아까 왜 굳이 수축 상황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냐면 우리가 애초에 세운 이 변화량은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수축 상황일 때 전제로 한 거야. 근데 잠깐만. P일 때 1, 2, 3 순서대로 가봐. 그럼 P가 어떻게 돼? 이완되지. 그럼 이때부터 약간 멘붕 오는 거야. 어때? 쌤 그럼 또 다 바꿔야 돼요. 저 이미 적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 쌤은 어떻게 하냐면 수축 상황 전제로 했잖아. 계속 가. 판단할 때 이렇게 가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럼 여기서도 3에서 1로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어차피 이거 물론 여기서 그림은 돼 있지만 근데 너 이렇게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 사실. 그렇지? 이 상황에서 지금 A, B, C를 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줘야 돼? 뭐 보고 판단해줘? 어떤 거? 그치. 1에서 2에서 뭘 봐줘? 얘네를 봐주지. 얘랑 얘를 봤을 거야. 일단 D가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어줘.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일단 마이너스 0.2가 됐어 이렇게. 근데 얘는 플러스 0.3이 됐어. 이거 보고 바로 일단 비율을 적어줄 수 있겠지. 진짜 이게 마이너스 0.2 대 플러스 0.3이란 건 아니고 여기 비율을 가져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대 플러스 3. 이렇게만 적으면 안 돼. 왜냐하면 비율이잖아. 비율이라는 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마이너스 4 대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 대 9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지. 이 얘기를 들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화량을 다 자연수로 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적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왜냐면 사실 조금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도 사실 쉬운 편이거든. 근데 어떤 걸 어렵게 건드냐면 출제자가 여기 있는 이런 매칭하는 것도 있잖아. A에서 C는 기읒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 요걸 봤을 때 너희들 바로 머릿속에는 매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나중에 어렵게 나와. 요게 실제로 쌤 친구가 지금 쌤도 출제를 해봤고 생물 문제 출제를 그 다음에 쌤 친구가 지금 시대인재 우리 이제 너무나 자랑스러운 최원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 이 쌤이 원래 해고 선생님이었다가 시대인재 이제 데뷔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쌤 밑에서 이제 출제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물어보니까 근육은 매칭만 조금 어렵게 내면 애들 다 털린대. 계산 잘해도 이 매칭을 잘 못하면 일단 매칭해야지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매칭하는 거를 사실 연습해야 돼. 그리고 오늘 숙제에서는 이 매칭하는 문제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너희들 그것만 생각해줘. 내가 매칭 할 때 분명히 약간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매칭해서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를 한번 봐봐. 이게 약간 몇 가지 제한되거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일단 여기서 볼까? 여기서 매칭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쉬워. 왜냐하면 물론 비율로 나왔지. 하지만 B이 지금 보면 A-B, B 플러스 C가 돼 있잖아. 그치? 더하기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하고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가 굳이 일단 얘를 안 하자. 얘는 세 명이서 하는 거잖아. 아까 내가 너 그 유전 봐줄 때도 그 얘기했지. 범위를 보라고. 범위를. 얘 나올 수 있는 범위가 3? 마이너스 3면 3밖에 안 돼. 그냥 진짜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요게 확정이 된다고. 그냥 이게 2랑 3의 숫자가 대신에 뭐 조심해야 돼? 부호가 다를 수 있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치?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요걸로 요거나 요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일단 봐봐.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플러스 만들 수 있어? 없지? 우리 수축 상황일 때 전제로 하는 거야. 만약에 쌤 만약 3이지만 2y 플러스 3인데 수축 상황이라고 안 된다고. 이거 두 개지. 그럼 봐봐. 여기서 B 플러스 C가 기역이나 기역 플러스 디귿이겠지 일단. 근데 내가 아직 B가 기역인지 B가 디귿인지 몰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찍어서 들어가는 거야. 이때부터 B를 기울을 찍고 C를 디귿을 찍고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할 수 있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물론 어떤 게 기역이고 어떤 게 디귿인지 몰라 아직은. 근데 그래도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 뭐가 됐든 간에 B랑 C가 디귿과 디귿 중에 하나라는 거는 남은 애가 하나 있잖아. A가 무조건 N아. N은 안 해. 그러니까 A, B는 찍는 거야. 그렇지? A, B는 찍어. 그리고 일단 여기 안에 요거였지. 그러니까 끝난 거야. 니은이 플러스 1이잖아 지금. 맞지? 플러스 1인데 2를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냥 확정이 되는 거야. 여기 디귿이다. 이걸 찍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거 위험을 가지 말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쌤이 뭐라 하냐면 케이스 공통점이라고 하거든. 근데 요게 생물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걸 너희들이 막혔을 때 돌파구가 되어줄 굉장히 좋은 녀석이야. 우리 수학에서 케이스 분류란 말 많이 쓰지 않아? 그치? 케이스 분류를 해. 근데 생물은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내가 얘 결국 해. 야, 네 조건 꺼내. 빨리 줘봐. 하는데 안 나와. 안 나올 때가 많아. 그때 막힌 거지. 근데 그 왜 막힌 거냐면 생물은 어떤 식으로 설계하냐면 얘 하나만 때린다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설계. 두 개를 동시에 때려야 돼.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나뉘는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애가 있나? 그럼 내가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야 나한테.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정말 크게 작용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달라고 이 9번을 넣은 거고. 자, 이제 10번을 볼게.
10번 지금 10번이 조금 나머지 문제들은 다른 거 알겠어? 자, 우리가 방금까지 5번에서 9번까지 문제들은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 근육에서 약간 길이의 변화에 대한 거였지. 그러니까 약간 계산이었어, 계산. 그치? 근데 근육이 사실 이게 거의 이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딱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단면의 변화. 그래서 요거는 좀 너희들이 머릿속에 개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거 어느 정도 듣긴 들었을 거거든. 자, 단면의 변화가 나왔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있어. 단면의 변화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제일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될 거, 기준점이 어디야? 쌤이 이걸 관찰점이라고 부르거든. 왜냐면 단면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슬라이스 쳐가지고 이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근데 그 관찰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게 정말 달라져. 관찰점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뭐가 있을까? 그럼 Z선이 요거야, 요거야. 왼쪽이지, 그렇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러니까 Z선이랑 M선 중에 하나인데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푸는 논리가 달라져. 그래서 이걸 파악해달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냥 당연히 Z선이겠지라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 앞에 좀 대충 읽잖아 사실. 근데 물론 여긴 Z선이라 돼 있지. 근데 가끔씩 M선이라 돼 있을 때가 있다고. 그때 틀린다고. 근데 실제로 M선으로 출제가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관찰점이 뭔지를 파악해줘. 한번 확인해본 습관을 가져. 그럼 왜 이걸 확인해줘야 되냐면, 자, 첫 번째로 Z선 먼저 생각해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읍, 여기가 니은이고, 일단 단면을 여기 시킨다고 하자.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것들은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거야? 기읍, 여기 기읍이지.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하면 안 되지. 조심해야 돼. 요거지. 그리고 여기 디귿이야. 자, 수축 상황을 전제하는 거야 이번에도. 근육 길이 변화 문제든 얘든 일단 수축 상황을 전제해야 돼. 수축 상황을 전제했을 때 일단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처음에 기억이었어. 그러니까 수축이랑 T1에서 T2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T1에서 T2 이렇게 할게. 그럼 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보는 거야. 처음에 기억일 수도 있고, 니은일 수도 있고, 디귿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자, 일단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를 고정을 하는 거야. 수축해. 그러면 만약에 니은이었던 지점이잖아. 제일 멀리 있는 지점이겠지. 니은은 수축했을 때 원래 처음에 니은이었어. T1일 때. T1에서 T2 이렇게 수축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뭐가 와? 니은. 디귿은? 디귿밖에 안 돼? 맞아. 디귿밖에 안 돼. 기읍은? 기읍일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니은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디귿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고마워. 요게 제일 중요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표에서도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10번에서도 볼까? 10번에서도 지금 니은 있잖아. 이거 너희들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상태면 바로 C는 니은 할 수 있지. 그렇지? C는 니은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쪽 수치가 없니? X의 길이가 T2일 때가 더 짧으니까 T1에서 T2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A, B, B지. 그럼 지금 봐봐.
B로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얘네가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는 이거 바뀌었다는 걸 보자마자 아 얘네가 기억 이론 중에 하나겠다. 아 기억 디귿 중에 하나겠다. 사실 그러니까 원래 니은은 무조건 니은만 나오지. 그걸 보고 요 니은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얘네가 바뀐다는 것만 보고도 얘를 이게 만약 물음표로 쳐져 있어. 여기가 봐봐. 여기 만약 물음표로 쳐져 있어. 몰라? 그래도 여기가 아까 C라고 돼 있었잖아. 그래도 내가 이거를 니은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케이스 공통점으로. 똑같지? 얘도 케이스 공통점. 어쨌든 바뀌는 건데 지금 바뀔 수 있는 조합이 기읍에서 디귿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읍, 디귿. 끝이겠지. 자, 이게 제일 쉬운 유형이고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제일 마지막 문장 너희 이제 쌤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 정보 조건을 챙겨야 된다. 근데 활용할 조건을 모두 챙겨야 했잖아. 근데 활용해야 되는 조건 중에서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 게 있다 했잖아. 마지막 문장은 읽어야 될까 아니면 안 읽어도 될까? 아니요. 선생님 왜 굳이 왜 물어봤을까 갑자기? 읽어야 되니까 물어본 거야. 혹시 현욱이 왜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거 왜 읽어야 될까 마지막 문장을? 쌤은 오히려 있잖아. 이런 유형 문제 풀 때 일단 관찰점 먼저 봐. 당연히 얘가 일선이야. 그럼 바로 이거 먼저 봐. 마지막 문장. 왜냐하면 자, 이 조건을 애초에 준 이유가 뭐냐? 너가 관찰하는 지점을 여기 안으로 제한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들도 있냐면 넘어가는 문제도 있어.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 개념이 다 틀려져. 근데 그런 애들은 여기 없어. 이것들은 싹 없애. 근데 너희들 어차피 이거 중요하게 안 읽잖아 원래. 싹 없앤다고. 싹 없애서 원래 싹 없애는데 어차피 너희들 몰랐어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문제를 푸니까 계속 안 풀려. 막혀. 시간 겁나 써. 아니 내가 근육도 못 푼다고? 약간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넘어가는 거야. 해설 들으니까. 그때 와서 아차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건 사설 좀 지랄난 사설에서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혹시 몰라.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잖아. 관찰하는 지점은 꼭 여기에만 있으란 법이 있나? 그런 거 없어. 너희들이 그것만 풀어가서 그런 거야.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 Z선일 때. 그러니까 Z선일 때는 여기까지 체크해야 돼. 혹시? 아 그런데 있네 다행. 이거 확인하는 몇 초 안 걸리잖아. 근데 이거 확인 안 해놓고 시간 겁나 뺏기면 얼마나 억울해. 이게 왜 어려운지 생각해볼까? 자, 머리 아파지기 시작한다.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갈게. 기읍, 디귿, 니은 이거를. 사실 왜냐면 여기도 디귿이야. 우리가 적기는 적었지만 이 대칭대로 그대로 할 수 있어. 여기 디귿이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넘어갈 때를 전제로 해보자. 넘어갈 때 일단 만약에 처음에 T1일 때 아니다 여기다 T1, T2일 때 만약에 처음에 지금 이렇게 수축하고 있어. 기울기였어 만약에. 처음에 기울기였어. 근데 이게 넘어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T2일 때는 뭐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없거나는 사실 안 내. 그거 어떻게 적을 건데 여기다? 없음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울은 그냥 기울이야. 그럼 니은? 아니 중간과 여기 거 할까? 디귿 먼저 디귿은? 일단 당연히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 왜냐면 진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뭐도 될 수 있다고? 기억이 될 수 있지. 니은은 안 돼? 왜 안 돼?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뭐 이미 걸쳐있는 상태 더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처음에 니은이었으면 일단 자기 자신 이랑 현우가 또 있어? 없어? 시영아 너 동의해?
아니 원래 여기였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디귿 되는 거 아니야? 겹치잖아 그러면. 겹치는 순간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디귿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얘랑 얘가 완전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그리고 요거 쌤 너무 헷갈린다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많이 혹시도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너희는 그냥 길이대로 가. 길이대로 가서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게 같이 들어오면 원래는 요거만 판단할 때 얘만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순간 얘랑 얘 같이 생각해야 돼. 그게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냥 너무 그림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길이 그 자체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파악해줘.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얘는 되게 특수적인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가 내 수능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쌤처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심하고 진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만 해주면 된다? 일단 기본 스탠스는 그대로야. 얘는 다 그대로잖아. 근데 만약 변화하는 몸이 있으면 얘가 되게 특이한 애인 거야. 근데 얘를 특이한 거 먼저 가는 거지. 우리가 사실 뭐 막전이 이제 막전이 할 건데 막전이랑 근육이랑 다 뭐가 문제냐? 막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힌트가 그냥 완전 많은 거 아니야? 너희는 정보가 엄청 많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 정보가 엄청 많으면 내가 뭔가를 풀기도 전에 뭐부터 봐야 될지도 몰라서 시간이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때 그러면 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쌤 이렇게 얘기해. 특이한 거부터 먼저 가라고. 근데 그 특이한 거는 너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떨 때가 그 기본 스탠스인지를 알아야지 특이한 게 보이겠지. 그런 걸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그냥 틀은 이제 근육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해준 것 같거든. 한번 마저 정리해주면 근육은 사실 그냥 변화량이다. 그리고 변화량이라는 거는 일단 변화를 다 표시해주고 1번.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바로 막전에 넘어갈게. 그 근육은 일단 첫 번째로 변화를 표시해줄 거. 두 번째로는 수축 방향 설정. 그리고 세 번째는 표에서 델타 값 구하기. 근데 이 중간에 1번, 2번에서 1번에서 2번 넘어가기 전에 어려운 문제들은 매칭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면 돼. 그냥 이 순서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방금 얘기한 게 이제 단면의 변화. 단면의 변화는 처음에 관찰점이 어디인지를 체크해. 그리고 관찰점이 체크됐으면 Z선, M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야. M선이라면 뭘 봐줘야 돼? 여기를 봐주는 거야. 처음에 니은인 애를 봐주는 거야. 왜냐면 니은만 바뀌거든. 니은일 수도 있지만 니은 디귿이 될 수도 있지. 나머지는 그대로야. 만약 M선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디귿이면 무조건 디귿이야. 처음에 기울기면 무조건 기울기야.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애만 체크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변화인 애를 체크하고 표에서 변화인 애를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2분의 x인 거 확인해줘. 요거는 끝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어렵게 만든 근육들 문제는 이제 이 매칭을 진짜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뭐 계산이 좀 어렵게 나오게 하거나 변수를 좀 더 넣거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쌓아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쌤이 살짝 후회되는 게 문제를 너무 쉬운 걸 줬어 사실. 너희들이 쌤이 참 고심 많이 했거든. 아니, 얼마나 할까 얘네들이 과연. 그래서 되게 일부러 쉽게 넣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좀 어렵게 하자. 이게 나도 풀리면서 좀 이게 맞나 싶어. 어쨌든 요거가 일단 메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근육에
해서 오늘 못 따왔던 것들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거거든 분명히. 그러면 쌤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수업 끝나고 내가 니네 연락처 받아가지고 혹시 카카오톡은 있지? 카카오톡 방을 만들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지번호도 쓰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냥 뭐 거기 그 공지방에다가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문자 보내도 되고 해서 너희들이 질문인 것도 있잖아. 딱 풀 때 답지를 봐도 모르겠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 찍어서 그냥 거기 나한테 보내주면 돼. 그럼 내가 그걸 풀어줄 거고 그리고 무슨 말이었지? 뭐 있었는데? 질문 올리면 되고 생각나면 얘기해. 생각나면 얘기해. 자, 일단 근육은 이제 끝났고 자, 근육은 이제 너희들 믿을 거야. 너희들 질문을 보고 판단하게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생각났어.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주는 거잖아. 근데 쌤 저는 실제로 쌤 앞에서 그냥 가위바위보 그냥 해주고 받고 싶은데요 하면 너희들이 쌤 이제 수업 시간이 지금 원래는 이제 3시 반부터 5시 반이거든. 근데 쌤이 조금 더 일찍 와 있어. 너 일찍 왔잖아. 이렇게 일찍 오면 쌤이 한 2, 3시 사이에 올 것 같거든. 이때 미리 와가지고 수업 시간 전까지 나한테 질문하고 있어. 이때 질문 받아주고 혹시나 이때 질문 못 받아주면 그냥 이때도 끝나고 질문 좀 받아주다 갈게. 한 6시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걸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꼭 해결하고 넘어가. 지금 여름방학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탄탄하게 쌓아가는 거. 그거 없이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 그거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알겠지? 주구장창 푸는 건 부평 이후부터 주구장창 풀어야 된다 어차피. 너희 과탐은 사실 부평 이후가 본게임이란 말도 들어봤지? 아니야. 왜냐하면 과탐은 이게 감이 좀 중요해. 예를 들어 생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 단계별로 쌓아가는 때 2단계야 지금. 그럼 3단계를 바로 떠올려야 돼. 이런 감이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알려줘서도 알겠지만 그걸 너희가 현장에서 계속 그거를 너희가 시도하다 보면 그게 빨라지거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양치기를 하는 거야 엄청. 그치? 그때 가서는 일주일에 모의고사 쌤은 어떻게 했냐면 재수 때 그냥 생물은 2개씩 쳤어. 연달아서. 그냥 1시간 그 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약간 극한까지를 보낼 수 있더라고. 머리 아픈 그 순간에 약간 재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그냥 모의고사 계속 풀 거야. 알겠지? 이제 앞전을 갈 건데 너희 앞전이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근육은 솔직히 좀 쉬웠지 이번에. 막전이는 혹시 막히는 거 있어? 혹시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막혔다 이런 거 있어 혹시? 근데 4번에 우리 지금 이런 게 계산문제 아니구나. 4번? 4번? 그 개념에서 요게 왜? 디귿을 잘 모르겠어요. 현욱이는? 너 얘기해봐 그러면. 설명해봐. K 플러스 막투가 높으니까 저때 무슨 단계인데? 재분국 단계잖아. 재분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NA 플러스 K 플러스가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T 원이자 더 높은 거죠. 왜냐면 확산되는 거잖아. 확산되면서 저 분자, 세포 밖의 농도 저 부분이 높아지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요런 것들을 이제 꼭 물어봐줘. 이런 거 해결하고 가. 잘했어. 알지?
일단 11번, 12번 둘 다 일단 맛보기로 너무 쉬운 문제 들고 오긴 했는데 한번 보자. 자, 일단 얘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얘를 하면서 그냥 같이 개념까지 한 번에 가자고. 지금 일단 11번을 보고 있어. 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진짜 쉬운 문제가 뭐냐? 쌤이 아까 생명 과조건 없다 했잖아. 얘가 진짜 몇 안 되는 과거 기출 중에서 한 번씩 있거든 진짜 과조건이. 얘가 왜 과조건이냐면 지금 A보다 B에서 빠르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거 없어도 A, B 속도 나올 수 있잖아 바로. 그치? 맞지? 왜? 이 표에서 어떤 값을 보는데? 얘 보면 이게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이거 보고 생각보다 과조건일 수 있나?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 그런 나쁜 학생 되지 말아요. 자, 일단 그래요. 요게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 않아? 우리가 평소에 보는 막전이 문제가 좀 다르지 않아? 뭐가 없는 거야 지금? 그림이 없지 지금. 그림이 없으면 그려줘. 만약에 이거 보통 필요할 경우가 많아. 그려주면 자 우리가 요걸 뭐라고 부르지? 그냥 A, B 요걸 뭐라고 부르지? 유런이 나지. 이 표는 무슨 표야? 막정이 값에 대한 표지. 얘는 뭐야? 막정이 그래프지. 여기랑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시간이고 이게 막정이지. 얘는 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y 값이야. 그치? 이게 왜 하냐? 자, 막정이에 대해서 한번 뼈대를 세워봅시다. 쌤은 문제를 풀 때 딱 들어가면서 바로 떠올리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쌤한테 핵심이야. 근데 아까 근육에서 쌤 뭐라고 했어? 쌤 근육 문제 들어갈 때 딱 이거만 생각해. 머릿속 변화량. 그냥 요거만 딱 한번 머릿속 떠오르고 바로 들어간다고. 막전이에서 쌤 뭐 생각하냐면 거속시 생각해. 거리, 속력, 시간. 쌤, 거속시 뭐 들어보긴 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거속시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뭐 변화량은 변화 보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얘는 뭔데요? 하면 자 기본적으로 거리라고 하려면 우리가 몇 개의 점이 전제돼야 되지? 한 개의 점을 거리가 전제되나? 기본적으로 거리라는 거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지. 길이를 얘기하지. 그게 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두 개의 점을 전제로 해. 이렇게 했을 때 두 점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생물에서의 거리, 막전이에서 거리는 뭘 나타내냐면 여기 처음을 시작하는 지점 이게 뭐냐면 자극 지점이야. 점 중에 하나가 자극 지점인 거야. 그럼 요 나머지 점은 뭐라고 할까? 얘는 뭘까?
나머지 한 점. 얘가 측정 지점인 거야. 이게 막전이 그냥 제일 기본이거든. 자극을 줬어. 내가 어딘가에서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가겠지.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전도라고 하지. 화면 뉴런에서 일어나는 거래. 근데 만약에 중간에 시냅스가 있어. 만약에 중간에 시냅스가 있어. 시냅스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전달이라고 하지. 이거를 전도와 전달 다른 거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 더 쓰는 개념 뭐냐면 만약에 같은 사이라고 봤을 때 전도가 더 빨라, 전달이 더 빨라. 전도가 더 빠르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자 가다가 얘는 사실 그냥 무한적으로 가 그냥 갈 때까지 가. 근데 우리 이걸 멈춰 세우는 거야. 뭘로? 측정하는 지점으로 몇 초에 너 어디에 있는데를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극 지점과 측정 지점이라는 두 개의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 거리라는 거에 내포되어 있는 거야. 두 번째, 속력은 뉴런의 종류야. 쌤, 뉴런 종류 달라도 속도 같을 때 있던데요? 같을 수도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속도는 뉴런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어떤 애들 가끔씩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속도가 같다는 얘기 안 나와 있는데 속도가 같다면 그대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찍프라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걸 조심해. 그래서 얘기해주는 거야. 쌤도 그랬거든. 자, 그리고 시간이 중요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간이 뭘까? 막전이에서 가장 큰 범위의 시간. 전체 시간. 간단하지? 전체 시간. 전체 시간이 있어. 전체 시간이 약간 어떤 거야? 우리 문제 풀 때도 여기는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이번 6평에서도 6평 시험지 잠시 꺼내볼까? 자, 6평 시험지에서 이거 경과된 시간이 5초일 때 모든 게 다 5초로 들어가잖아. 그치? 이거 알지? 5초일 때 요게 전체 시간이야. 근데 너가 저 5초를 봤을 때 그냥 경과된 시간이 5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간 정보가 나왔구나. 그럼 얘는 두 개로 나눠. 일단 내가 자극 지점에서 측정 지점까지 가는데 이동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쌤은 걸린 시간이라고 표현해. 걸린 시간. 오케이? 그럼 질문. 전체 시간에서 내가 자극 지점에서 측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빼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그치? 일단 여기까지 갔어. 근데 시간이 남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 남으면 그때부터 여기로 와주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극지점부터 측정지점까지 거리를 가는데 쓴 시간을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걸린 시간 다 쓰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가는 게 막전이 시간인 거야. 막전이 그래프를 달리는 시간. 그래서 같은 전체 시간에서 만약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얘가 더 많이 가고 더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하나가 막전이 시간인 거야. 너희들 이거를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보는 전체 시간에 대한 정보네. 전체 시간이 주어졌구나. 이거는 걸린 시간에 대한 관련된 정보네. 왜냐하면 전체 시간 안 줄 때도 있어. 얘도 안 줄 때도 있고 얘도 안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 주어졌는지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랑 관련된 정보로 보냐? 얘는 막전 시간 관련된 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걸린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 뉴런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겠지.
뉴런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니까. 요 문제 한번 볼게. 문제 보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일단 이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일단 얘 원래 없던 거 내가 만든 거. 얘 뭐 없어. 얘를 봐야 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 A와 B의 P 지점의 역지성이 잘 줬다네. 자 지점일 정보가 나왔네. 그치? 이거 표시를 해주는 거야. P에다가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쌤은 일부러 이때 아까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하는 것도 구분해주기 위해서. P가 자극점이구나. 자극점이 같네? 이게 굉장히 큰 조건인 거야. 쌤은 이거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자극점 다르게 주면 진짜 짜증나. 근데 같게 나와 있잖아? 얘는 너무나도 쉬워. 왜냐면 요거 하나가 기준이 되거든. 너희가 문제 풀 때도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보라는 걸 느껴야 돼. 문제를 잘 안 풀어본 애들은 이 정보라는 걸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정보야 이게. 그럼 내가 이걸 활용해야 되겠지 당연히. 자극 지점이 지금 같아. 그럼 봐봐. 측정 지점은 그건 지금 어디야? Q1, Q2, Q3가 다 측정 지점인 거야. 그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 처음에 읽을 때. 자극 지점이랑 측정 지점이 겹치는 게 없어. 원래는 자극 지점이랑 측정 지점이 겹치면 어떻게 돼? 걸린 시간이 빵이지. 전체 시간이 막전 시간이 같다고. 요걸로 6평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이번 6평 막전이다. 그치? 그런 것도 조건인 거야. 근데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번 6평을 또 한번 볼까? 미안해. 자, 이번 6평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일단 자극 지점이 확정이 안 돼 있지 지금. D2랑 D3 중에 하나야. 근데 일단 둘 다 같대. 일단 자극 지점이 일치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혹시 자극 지점이랑 측정 지점이 겹치는가를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1, 2, 3, 4가 다 나와 있어. 그렇단 말은 얘네 다 있다는 거야. 무조건 하나는 겹쳐. 그니까 마이너스 70으로 쫙 되는 게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로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별거 아닌 게 이런 데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좀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얘는 뭐 다르고 기본적으로 다른데 얘는 굉장히 특별하지. 둘 다 같잖아 자극 지점이. 자극 지점이 같다라는 건 뭔 소리야? 즉 내가 어디를 찍든 간에 내가 만약에 뭐 Q2를 찍었어. Q2를 찍었으면 얘 속도에 따라서 그냥 이게 바로 얘네 관계가 막정 시간, 뉴런의 종류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얘랑 얘의 그냥 기준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A가 더 빠르잖아. 만약 A가 더 빠르면 얘가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 빠른 놈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얘네 기준이 달라지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 그치? 기준이 맞아야지 그걸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요걸로 그냥 바로 판단할 거. 자, 일단 원래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80이었지. 근데 너희들 왜 마이너스 80을 먼저 봤어? 응? 그게 맞아. 애들 그냥 마이너스 80이니까 하는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왜 마이너스 80인데? 기본적으로 막전이 그래프를 봐봐. 약간 수학적으로 다가볼까? 극점이지. 특수한 점이야. 특점. 그러니까 극점이라고. 극점을 왜 배워 수학에서? 얘가 더 정보를 많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더 많이 함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봐봐.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x 값이 두 개가 나와. 근데 극점만 한 개가 나오지. 얘가 유일하다고.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x 값이 유일하게 도출된다고. 그게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랑 마이너스 80 두 개만.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봐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일단 극점이 아닌 경우, 얘네들은 극점이 아니잖아. 그치? 얘 빼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적힌 건 숫자 하나지만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탈분국일 수도 있고 재분국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확실한 것부터 하자 했잖아. 우리가 이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 들어갈 때 항상 할 게 뭐냐면 확실한 것부터 먼저 쌓아가는 거야. 확실한 거.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해서 쌓아갈 거야 우리가. 그럼 어려운 문제 너 생각보다 안 어렵다라는 게 될 거거든. 자, 확실한 거 뭐야? 플러스 30이랑 마이너스 80. 그러고 자, 막전위에서 또 중요한 태도 뭐냐면 이 표가 거의 맨날 나오거든. 이 표를 어떻게 쓸 거냐면 비교를 할 건데 두 가지 비교를 할 거야. 세로 비교를 하거나 가로 비교를 할 거야. 그럼 너가 어떤 비교를 할 때 내가 뭐가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돼. 얘네들끼리 내가 만약 가로 비교를 하면 얘네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거 얘기를 한 거야. 거속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로 비교를 할 때 그냥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거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얘네끼리 하면 거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 얘네끼리 비교를 하면 뭐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 세로 비교를 하면 뭘 알 수 있어? 속도를 알 수 있겠네. 이걸 너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걸 굳이 정리해 준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희들 막혔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막혔을 때 표에서 막힌 것도 되게 많을 거야. 그럴 때 이걸 생각해 줘. 일단 내가 세로 비교랑 가로 비교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얘네 각각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를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쌤이 처음에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거야. 일단 마이너스 80이 제일 먼저 보였어. 얘네 둘 다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둘 다 유일점이야. 그래서 쌤은 이런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특수점이라고 하거든. 특수점이라고 해. 그냥 극점인 거야, 극점. 근데 특수점 중에서도 마이너스 80이 유독 쌤은 더 많이 얘를 먼저 봐. 특수점 둘 다 있으면 쌤이 약간 행동 강령 느낌인 거야. 왜?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에서 대체로 제일 오른쪽에 있어. 그리고 여기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이 사이밖에 안 돼. 그렇단 말은 이 구간 안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80보다 앞쪽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세로 비교 먼저 해볼까? 아까 말했지 속도 알 수 있다 했잖아. 빠르네 B가 더. 그리고 가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얘가 제일 가까이 있대. 그치? 얘 하나만으로 지금 두 개를 한 거야. 두 개의 조건 얻어낸 거야.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뭐 볼까? 현우가 이제 뭐 볼까? 지금 특수가 하나 남았잖아. 이해했으면 되겠지 뭐. 플러스 30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우리 거기까지 안 갔어. 일단 봐봐. 일단 쌤이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면 마이너스 80을 일단 이거 얻어냈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0 쓸 거 같아. 가로 비교 아니면 세로 비교 둘 중 하나지. 가로 비교를 하려니까 얘네가 두 개 다 탈분을 쓰고 재분을 수 있어. 내가 아직 이거 판단 안 한 거야 일부러. 탈분을 쓰고 재분을 수 있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아직은. 일단 보림. 확실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세로 비교를 하면 무조건 B가 더 빠르잖아 지금. 그럼 얘가 무조건 뭐야? 재분국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거야. 얘가 재분국이야? 그럼 여기에서 쌤은 어떻게 갔냐면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작은 값이 확정된다라는 게 있어. 세로 비교나 가로 비교를 할 때 작은 값이 확정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얘랑 얘를 비교할 때 얘가 만약에 일단 지금 마이너스 44지. 그러면 일단 얘보다 얘가 더 작지.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얘가 무조건 더 밑에 있는 거야. 그치? 더 밑에 있는 건데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걸로 뭔가 내가 적은 걸 얘가 확정이 돼. 왜? 일단 플러스 2, 마이너스 44 다 어딘지 몰라. 플러스 2는 요거 둘 중에 하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44는 요거 둘 중에 하나야. 원래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야. 근데 뭘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이게 케이스 공통점을 담은 거야. 왜냐? 플러스 2 여기에 뭘 가든 간에 마이너스 44는 지금 여기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갔어. 이렇게 확정짓는 거라고. 아, 그래서 1이
3보다 더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이건 좀 수학적 특성이거든. 그래프에서 이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곡선에서 얘네가 제일 끝쪽에 가 있지. 제일 극단적이다. 그래서 얘네가 확정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탈분극이라 해보자. 만약에 얘가 여기였어. 그럼 얘가 무조건 얘는 어쨌든 간에 얘가 확정돼. 왜냐면 뭐가 됐든 간에 얘는 확정을 못 짓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더 느려. 그렇게 해서 반대가 되겠지. 그럼. 근데 두 경우 모두 다 작은, 정확히 얘기하면 막전이 값이 확정된다. 자, 그래도 혹시 확정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뭘 할 수 있냐? 아까 내가 가로 비교했을 때 안 됐잖아. 근데 내가 정보를 더 많이 얻어왔어. 이제 가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54가 무조건 이 얘네들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당연히 제일 궁극이지. 왜냐면 플러스 30이 있으니까. 얘는 제일 요쪽에 있어야 돼. 8궁극이지. 그치? 그리고 쌤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하면요. 얘는 확정을 어떻게 짓죠? 못 지어. 얘 어제 안 나와. 얘 안 물어봤어. 확정 못 지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요것들까지는 너희들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이런 거에 당황하지 말라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안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안 알려줄 때도 있어. 아예 정보가.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뭐냐? 일단 얘가 사실 처음엔 별거 없어 보이는데 계속 쓰이지.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가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게 쌤은 뼈대로 잡아가는 거야. 내 인식의 뼈대인 거야. 내가 뭘 가지고 다음 걸 돌파해 갈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극 지점 중요하다. 자극 지점 중요하고 시작이야 얘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만약에 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자극 지점부터 잡아. 이게 1순위. 그리고 이제 막전이 돼서 판단할 때는 좀 특수점 잘 써주고, 그리고 작은 값이 확정된다. 요거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 요거는 다음 문제에서도 다시 보여줄게. 자, 마지막 문제 하고 마무리합시다. 갔다 와. 혹시 너무 빠르진 않아? 네. 속도 괜찮아? 내가 좀 흥분하면 좀 빠르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혹시나 많이 못 따라왔으면 저 영상 찍는 게 그 이유거든. 너가 이과야 문과야? 그러니까 사탐 하나 더 해? 아니면 뭐 해? 화생. 너도 화생이냐? 아 너도 화학해? 아 그럼 아까 비율 얘기할 때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너 왜 화학을 하니? 내가 형 얘기할 그래서 너 왜 화학을 하니 물어봤는데 근데 그 지구과학은 진짜 못해가지고. 너 혹시 내신으로 가? 네, 화생. 그러니까 너 내신으로 학종으로 갈 거야? 둘다 생각. 너 전교 몇 등이야 혹시? 뭐 어? 전교권 낼것 같은데. 10등은 아니고. 뭔가 이해를 잘하길래 살짝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전교권이구나.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촬영되고 있는 거 맞겠지? 안 날라갔어. 다행이다. 커피 안 드세요? 먹었을까? 자, 거의 끝났다 이제. 자, 마지막 문제.
자, 봅시다. 일단 우리 아까 했던 걸 봤을 때 읽어 나가면서 쌤 어떤 생각을 하냐? 일단 지점 D1의 역치상 A와 B의 지점 D1 역치상이 잘 줬대. 일단 첫 번째로 자극 지점에 대한 정보구나. 두 번째로 둘이 자극점이 같네. 그러고 이제 경과된 시간 보면서 똑같이 우리가 뭐라고 읽어달라고? 전체 시간이 T1, T2, T3, T4일 때 잠깐만 11번에 12번 비교가 되네. 11번에서는 어떤 정보를 매칭을 해야 됐어? 거리에 대한 걸 매칭했어야 되지. 근데 이번에는 시간 매칭. 근데 사실 똑같아요, 제 문제. 오케이. 그러고 얘네들로 매칭을 안 되겠네. 시간을 매칭하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 너무 쉬운 게 이 거리를 너무 간단히 줬어. 그리고 측정 지점도 이미 줬지. D2에서 측정했다며. 얘는 이거 여기서 측정되는 거야. 무조건 이 거리가 같아. 거리가 같아. 이 거리가 같을 때 유일하게 얘한테 차이를 줄 수 있는 건 뭐겠어? 뉴런의 종류에 따른 속도. 속도만 따르면 끝이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아까 우리 문제랑 거의 똑같죠? 첫 번째로 확실한 것부터 가는 거야. 한 번 더 반복한다. 생물은 확실한 것부터 쌓아가는 거야. 확실한 것부터. 근데 확실한 게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플러스 35고 마이너스 80이 있네. 얘로 일단 내가 가져갈 거 다 가져갈 거야. 확실한 걸 잡았잖아. 만약에 있으면 걔를 그냥 기절할 때까지 패는 거야. 말할 거 다 얘기해야 돼. 약간 범죄자라고 생각해. 야, 얘 그냥 조금만 적당히 패면 남은 게 있다니까. 찝찝하잖아. 안 돼. 다 패. 자, 가로 비교랑 세로 비교를 해볼게. 일단 세로 비교하면 뭐가 나와? 세로 비교했을 때 속도가 나오네. 얘가 더 빠르네. 가로 비교해볼까? 얘네가 제분구이 탈분구인지 얘가 제인지 탈 얘가 제인지 탈 몰라. 그래도 얘가 뭐라고? 얘가 지금 밑에 보면 T1, T2, T3, T4 순서지. 얘가 T 몇이야? T1? 시간이야, 시간. 자, 다시 전체 시간은 아까 뭐랑 나눴어? 걸린 시간이랑 막전인 시간이라 했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표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막전인 시간에 대한 거야. 막전인 시간이 크려면 전체 시간이 크면 되고 아니면 걸린 시간이 작으면 돼. 그치? 얘 그리고 제일 이쪽에 있어. 얘 T 몇이야? 4지. 그치? 착각하면 안 돼. T4야. 우리 마이너스 80만으로 속도 구했지? T4인 것까지 구했어. 자, 이제 얘는 이제 보내줘도 돼. 이제 좀 싫어 가려. 마이너스 80 잘가. 이제 별로 안 쓸 거야 사실. 나머지를 보는 거야. 우리 아까 뭐 했어? 작은 값이 확정된다.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면 다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가로 비교도 할 수 있고 세로 비교도 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장점이야. 이거는 일단 제일 쉬운 거 세로 비교부터 해볼까? 여기에서 뭐가 확정돼? 마이너스 60이 뭘로 확정돼? 제분구. 이걸 내가 굳이 안 그려봐도 바로 할 수 있다고. 여기 안에서 빠르잖아. 더 갔어야 돼 이미. 자, 현우가 이제 네가 해보자. 플러스 10? 플러스 10이 확정된다고? 확실해? 아니요.
작은 값이야 작은 값. 진짜 literally 작은 값.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지 말고 그냥 진짜 작은 값. 더 밑에 있는 애. 얘가 더 밑에 있지. 얘가 뭘로 확정돼? 탈제. 탈 느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느리니까 이 시간이 더 적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 무조건 탈. 마이너스 60 두 개 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 네. 자, 시영아. 뭐가 확정돼? 그렇지. 얘랑 똑같지.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얘랑 얘가 이미 확정됐잖아. 그렇지. 얘랑 얘가 확정됐는데 얘네 한번 표현해 볼까?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0 이렇게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더, 그러니까 얘가 더 시간이 더 많아야 돼. 많이 걸린 거야. 그렇지. 야, 이제 우리가 가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아직 확정을 못 짓겠어. 그냥 뭐 얘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히 세로 비교를 해야지. 세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까? 자, 여기서 작은 값이 확정된다 쓸 수 있어. 아, 뭐 굳이 안 써도 되구나. 어차피 얘가 무조건 뭐야? 얘가 무조건 얘네보다 더 시간 오래 걸린 거 아니야? 플러스 20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도 어쨌든 얘들보다는 더 오래 걸린 거 아닐까? 왜냐면 얘네 위치가 다 여기로 결정됐어. 그치? 그래서 얘가 3. 근데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많이 갔네? 그치? 2, 1. 끝. 그래서 작은 값이 확정된다로 다 풀리는 문제. 뭐 그냥 그게 전부였던 문제고 제가 2000 내가 이걸 좀 많이 이상하게 해놨구나. 아닌가? 맞나? 어쨌든 얘가 기출이야. 내가 이거를 잘못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모르겠다. 어쨌든 얘 기출이야. 근데 이거 기출 나왔을 때 애들 맨날 뭐 사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여기에 비교하는 문제지.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여기가 뭐 3초 아니면 여기 2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 실제 값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많이 하잖아. 애들 그것만 많이 풀다가 여기 갑자기 나왔을 때 애들 그때 완전 못 풀었어. 오케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일단 막정이에 대한 첫 막을 여는 문제였고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막정이 제대로 들어갈 거야. 조금 더 깊은 걸 할 거고 너희들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서로 다뤄줄게. 대신에 빌드업 계속 해줄게. 너가 근데 막전이 좀 약간 헷갈린다 했잖아. 그래서 더더욱 빌드업 계속 이 뼈대를 계속 반복할 거야. 뼈대에 얹혀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